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알지어 TV입니다. 오늘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 금값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약 3,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1,800달러 수준에서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1온스는 31.1g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도 돌반지 한 돈을 사려면 지금은 7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한 돈에 46만 원이었으니까 50%가 상승한 셈입니다. 100만 원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과거에 금값이 급등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금값이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약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가 겹쳤던 시기였죠. 2000년대에는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 미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낮추자 금은 10년 동안 7배 이상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제로금리와 무제한 돈 풀기 덕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였던 207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금값 상승은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 실질금리 하락입니다. 미국 10년물 실질금리는 최근 1.7%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더 매력적입니다. 둘째,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7선으로 내려오면서 달러로 표시된 금값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입니다. 비달러 통화 보유자 입장에서는 같은 양의 통화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으니 수요가 증가합니다. 셋째,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매입입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중국, 터키, 폴란드 등이 특히 많이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 유럽 재정 위기, 미, 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까지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비해 금을 보험처럼 사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값 상승의 절반 가까이가 글로벌 정책, 무역 불확실성 급등으로 설명됩니다. 금이 단순한 물가 해지가 아니라 위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질 금리의 하락이 40%를 설명하니까 두 요인이 금값 상승의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후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가 겹쳤던 1970년대에는 금값이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약 24배 폭등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때도 저금리와 달러 약세가 겹치며 10년간 7배 상승했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달 직후에는 금값이 2,07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거나 금리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금값은 다시 안정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쟁은 단기적으로 급등 요인이지만 장기적인 상승은 실질금리 하락, 달러 약세, 유동성 확대 같은 거시 환경이 뒷받침될 때만 지속됩니다. 금리는 금값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2001년, 2008년, 2020년처럼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낮췄던 시기마다 금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달러와 금은 대체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1% 약해지면 금은 0.5에서 0.7% 정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시와 금값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무관하지만 최근에는 동반 상승세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값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UBS와 ANG는 연말까지 3,800달러, 2026년에는 4,000달러 가능성까지 전망합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수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값 상승은 실질금리 하락, 달러 약세, 중앙은행 매입,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면 금값은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알지오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